분석 기초 4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BTS 시리즈 확증적 자료 분석편 17페이지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2강의 때 사용했던 용어 정의를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분포의 국어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분포는 통계학에서의 분포를 얘기를 하고요. 특히 확률 변수의 분포를 뜻합니다. 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산자리와 연속자리가 있고요.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에는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혼란스럽죠. 용어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산자리와 연속자리가 있고요. 이산자리의 대표적인 예가 동전 던지기입니다. 또 연속자리의 경우 성인 남자의 키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확률을 얻기 위한 실행을 확률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동전 던지기 예에서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성인 남자 키를 측정해서 값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키값들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측정 가능한 모든 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동전 던지기 예에서 현재의 문자로는 더 이상 수치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와 대응시킬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정의할 때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한 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은 표본 공간이 각 원소와 1대1 대응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이 1대1 대응 관계를 수학에서는 함수라 그러고요. 확률 통계학에서는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한마디로 확률 변수 X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즉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또 경우의 수는 전체 4개 중에 1번, 전체 4개 중에 2번, 전체 4개 중에 1번의 가까이 값들과 또 1대1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요. 이 역시 함수가 되겠습니다. 확률 통계학에서는 이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확률은 우리가 시각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0, 1,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자료는 성격이 좀 다르죠. 1000명의 키를 표본 추출했다고 했을 때 작은 키부터 큰 키까지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값들끼리 묶어서요. 그들의 점유율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120명 이런 식으로 점유율이 계산되겠죠. 이와 같은 비율을 우리는 상대 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의 그 개별 측정값이나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측정값들은 우리가 얻을 때마다 수가 변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즉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또 확률 변수와 개별 점유들 간에는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이산자리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따라서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 상대 도수를 전처리를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시각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의 x가 정해지면요, 그 x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는 확률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산자리와 관련된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속 자료에서도요, 이 상대 도수 이것을 x가 정해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산자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확률 함수로 불릴 수 있고요. 연속 자료에서 나온 확률 함수라 그래서 특히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R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의 R 결과입니다. 이산 자료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고요. 자, 확률과 몇 개 중에 몇 개가 선택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동전 던지기는 확률은 2분의 1,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프랍밸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확률값에 대해서 바 플롯을 그리는데요. 네임스 오그먼트의 C 함수를 통해서 X축 라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X 라벨과 Y 라벨 그리고 전체 제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익스텐션 또는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폴트 1에 대해서 50% 키우거나 20% 낮추고 있습니다. 연속 자료는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해서 1000개를 정규분포로부터 랜덤하게 뽑아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파라미터 함수는 그래프 내의 여러 요소를 결정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인트 사이즈 7은 전체 글자 크기를 7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키값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막대수를 20개, 라벨, 이것은 확률 밀도 값들 true로 정하고 있고요. 각각의 글자 크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프리퀀시 false인데 true라고 하면 여기가 프리퀀시가 나오고요. 현재는 false이기 때문에 density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문제 해결 심화 과정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러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